지난 세대랑 비교해서 풀옵션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와, 가격이 저렇게 올라버려? 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밟아보고 느낀 건 그랜저 안에서도 세그멘트가 존재하구나 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차저차 우차 김승환입니다. 오늘 살펴볼 차는 신형 그랜저인데요, 제가 빌려온 차 3.3 4륜구동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3일 정도 탔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 차를 사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또 실제로 탔을 때 이런 점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걸 듣고 있다 보면 그랜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그랜저가 싸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데요, 특히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대랑 비교해서 풀옵션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동차가 5천만원대에서 6천만원까지 올랐으면 와, 가격이 저렇게 올라버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랜저 2세대 모델 국내에서 판매됐던 가격 풀옵션이 4천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30년 동안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오른 거니까, 그거랑 간단히 비교하자면 짜장면, 한 30년 전에 짜장면 2,500원이면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가게에서 만원 정도 하죠.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가가 4배 정도 올랐는데 자동차 가격은 그동안에 50% 밖에 안 올랐으니까, 예전에 고급차라고 인식되던 그랜저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천만원? 저한테도 비싼 거 맞고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이나 소비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고급차임에도 나한테 조금 더 가까워진, 사볼까 하면 무리해서라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전기차 시대에 이미 왔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기차는 조금 이른데? 라고 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택하는 게 그래, 이번까지만 내연기관을 사고 다음번에는 전기차를 사자 라는 생각으로 내연기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살 차, 그리고 오래 탈 차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원래 그랜저의 주 소비층이 40대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제 주변을 보면은 이르면 30대 초반, 그리고 상당수는 30대 중반부터 그랜저를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보통 두 번째 차를 살 나이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차는 고민할 거 없이 준준형차, 아반떼 이런 거 샀겠죠. 그러면 원래 30대 중반에 차를 바꿀 때는 소나타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전기차 시대의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사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랜저까지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랜저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 디자인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그랜저 XG까지만 하더라도 각져 있는 그랜저, 굉장히 중후한 차, 성공을 상징하는 차 느낌이었다면 TG, HG, IG로 넘어오면서 그랜저의 생김새가 조금 더 점점 젊어진 것 같아요. HG 때는 소나타랑 디자인이 패밀리 룩으로 해서 굉장히 비슷하게도 생겼었고, IG 때는 뭔가 스포츠형 세단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중후함보다는 날렵하고 세련됨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더 뉴 그랜저 IG도 뭔가 파격적이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내놓으면서 그랜저가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의 나이가 올라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30대 초반, 중반 하면 대부분이 아빠였는데 요즘은 30대 중반 중에도 미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가 젊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 영역이고 호불호가 워낙 갈리다 보니까 제가 리뷰를 하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 차의 디자인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랜저가 유려한 디자인에서 이번 모델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실루엣이 각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스포티함보다 중후한 멋이 조금 더 더해졌다 라는 느낌에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3일 동안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 차보다 더 윗세그멘트라고 볼 수 있는 G80보다도 더 중후한 느낌이 들고 차체도 더 웅장하고 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차에서 호불호가 갈린다면 아무래도 앞부분일 텐데, 그 앞부분의 그릴 부분이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치아 교정한 사람이 이 했을 때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자 램프 아래로 굉장히 매끈한 밋밋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차를 보고 스타리아를 보니까 굉장히 심심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 차의 전장이 5035mm인데요 G80보다 실제로 커요. 4cm가 더 긴 건데요, 디자인이 각져서 전반적으로 뭔가 커 보이는 데다가 실제로 크기까지 크니까 더 고급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차가 제네시스보다 떨어지는 건 그릴의 디자인과 브랜드 마크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 탔을 때도 이 차는 크게 느껴집니다. 운전자석에 앉으면요, 본네트가 굉장히 넓고 높게 보여요.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나간 게 아니라 각이 져서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지기 전까지가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앞뒤로도 본네트가 길기 때문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차 같은 거 보면 겉에서 볼 때 본네트가 길고 높고 각져 있고 하잖아요. 그 차를 운전자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차들을 운전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차의 특이한 점은 앞에 대시보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봤을 때 좁은 구간은 성인 남성 한 뼘보다 약간 넓은 정도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시보드가 짧으면 눈이 굉장히 답답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대시보드 앞에 긴 본네트가 펼쳐져 있고 그게 일렬로 쭉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 차의 실내에서도 고급스러움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천장 부분도 모두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본네트부터 문까지 손이 닿을 만한 구간은 대부분 가죽으로 해놨어요. 의자 조절도 모두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도 조절이라던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외에도 허리에 요추 받침을 전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게 해서 허리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핸들도 전동식으로 당기고 밀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되어 있어서 레버를 내려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의 전면부는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이 다 그런 것처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렬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은 아니고 가운데 텀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은 계기판,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계기판 관련해서는 디자인이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운전하면서 쓸 때는 뭐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생각보다 눈이 안 가거든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가다가 뭐 내비게이션 조금 더 볼 때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가니까 실제로 이 안으로 눈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요, 예전에 그랜저 IG 내비게이션 기억나세요? 돌고래처럼 위에 이렇게 바닥 올라온 디자인이었잖아요. 그거를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비게이션은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살짝 굴곡을 주면서 내려갔는데, 이전에 돌고래 형상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이전 그랜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자인을 세련되게 가져오면서도 단점으로 지적됐던 거는 해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공조 시스템이 별도 화면으로 있는데요, 열선 시트부터 열선 핸들 그리고 에어컨까지 모두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햅틱이 적용되어 있어서 손으로 버튼이 눌렸을 때 지금 이 버튼 소리와 함께 손으로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터치 화면보다는 조금 개선됐다 느낌을 주는데요,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은 미리 찍어 놨는데요, 보시죠. 이렇게 차에 탔을 때 시동을 켜면 여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제 들어와요. 공조 시스템 켜지기까지 한 5초에서 6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는 들어오자마자 열선 시트, 뭐 열선 핸들 이런 것 좀 생각나게 마련인데, 버튼을 누르기까지 5초, 6초 걸려야 된다는 건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 차들 보면 딱 탔을 때 열선 시트라던가 뭐 열선 핸들이 내가 내릴 때 세팅해놨던 기준으로 다시 켜지는 그 경우도 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탈 때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켜지는 것만 느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햅틱 반응이 오는 것도
약간 느려요. 느끼는 입장에서는 켜지는 것도 느렸기 때문에 아,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젠가 개선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였던 건 핸들이었습니다. 핸들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 3시와 9시 이 버튼들과 연결된 부분이 특히 두꺼웠는데요. 핸들의 가장 올바른 파지법이 3시와 9시를 이렇게 잡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잡고 있기에 불편한 느낌이 있고요. 이 위를 잡았을 때 조금 더 편한데 이 부분도 두껍다 보니까 뭔가 손이 살짝 저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가운데 현대마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차를 탔을 때 다른 느낌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핸들 디자인이 아이오닉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던 디자인인데 이 가운데 점 4개가 원래 전기차에서는 충전량을 표시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그냥 불빛 4개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마크가 뭔가 프리미엄을 선사하는 마크는 아니잖아요. 사실 현대마크가 내 명함에 파져 있으면 자부심을 줄 수도 있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저는 자부심 느끼는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만족하면서도 불만족스러웠던 건 이쪽 휴대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무선 충전 공간이 좁은 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주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갤럭시 노트를 쓰시는 분들, 또 아이폰 프로 맥스 이렇게 큰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끼어서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 나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 공간이 넓어서 어떤 핸드폰을 써도 여유로울 것 같아요. 지금 제게 갤럭시 20인데 올려놓고도 상당한 공간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무선 충전 기능이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내비게이션보다는 성능이 조금 부족한 게 아직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를 차에 연결해서 쓰시는데, 이번 그랜저도 카플레이를 연결하려면 선을 꽂아야 합니다. 선을 꽂으면 휴대폰이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무선 충전 패드가 쓸모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줄 거면 내비게이션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함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는 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신형 그랜저 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차가 택시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랜저가 택시로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랜저였다면 모범 택시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일반 개인 택시에서도 그랜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소나타 윗버전, 소나타 윗버전이면 플래그십인데 어쨌든 플래그십보다는 소나타 윗버전 이런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이 차에 택시캡을 붙여서 하면 모범 택시 같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택시 타는데 이렇게 조금 뭔가 중후한 차 오면 느낌적으로도 승차감도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다른 리뷰들도 미리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이들 강조했던 게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서 스피커가 정말 좋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1, 2, 3, 4, baby. Let me like it's so crazy. I'm just moving to the end of the night. I don't wanna get along fine. 저는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느낌은 뭐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소리가 저 앞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 안을 꽉 채우면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다른 차들은 이 차는 뭔가 뒤에서는 소리가 안 오고 앞에서만 온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오디오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스피커 성능과는 별개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의 정숙성입니다. 지금 이 차가 3.5리터니까 굉장히 고배기량 차잖아요. 본네트를 열어보면 한가득 엔진이 큼지막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밟았을 때라던가 주행할 때 엔진이 크고 고배기량 차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소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본네트 위에 흡음재도 굉장히 잘 해놨고 본네트 주변으로 고무 파킹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빠져나오는 거를 잘 막아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의 정숙성이 어느 정도 속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또 이 차의 주행감은 어떤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이제 밟아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 모드입니다. 오, 굉장히 조용한데요.
다음에 노멀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 모드입니다. 밟아보고 느낀 건 그랜저 안에서도 세그멘트가 존재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랜저 종류별로 어떤 고객에게 맞춰서 내놨는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3.5L를 예시로 들면요, 이 차 밟았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음에도 느긋하게 속도를 올리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힘좋게 쑥 나간다 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무리 없이 쭉 속도 올라간다 라는 느낌이었으면, 노멀 모드에서는 등을 살짝 밀어주면서 강하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등을 쳐주는 것과 동시에 힘좋게 앞으로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스포츠형 세단이 치고 나갔을 때랑은 분명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 차가 쏜살같이 팍 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차를 힘 좋은 황소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고배기량 차면은 처음부터 출력과 토크감을 가지고 빡 달려나가서 운동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도, 서서히 속도를 올리면서 마치 운전자에게 괜찮아, 밟아봐, 나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새 밟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백이 훅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차도 정숙하다 보니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다를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엔진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터보라 그래도 1.6이면 배기량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고속에서의 힘과 출력은 분명히 부족할 수 있는데, 전기 모터가 돕다 보니까 초반의 토크감은 3.5 못지않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운영 비용적인 면에서도 세그멘트는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1.6L 터보 엔진을 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공인연비가 리터당 18km가 나오고요, 3.5L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km의 연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만 km 정도를 탄다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170만원 정도 기름값이 들고요, 3.5L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가까이 기름값이 들더라고요. 1.6과 3.5는 세금 차이도 꽤 많이 나죠. 1.6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만원 정도, 3.5L는 1년에 80만원 정도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랑 기름값을 합쳐서 1년 유지비로만 따지면 3.5L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170만원 이상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차 가격만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200만원 이상 비싸긴 하지만 타면 탈수록 1년에 170만원씩 절약이 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걸 중시하거나 30대 초중반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하면서 가속감 외에 느낄 수 있는 건 이 차는 참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요철을 넘거나 속도 방지턱을 넘을 때 어지간한 방지턱은 넘었구나 라는 느낌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방지턱과는 별개로 도로에 있는 요철이라던가 파여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넘어갈 때는 이게 가변 댐퍼가 적용돼서인지 오히려 방지턱보다 크게 충격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자리에 중심을 두고 주행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랜저라면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고, 얼핏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차 같은 디자인이기도 하잖아요. 뒷자리 승차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잡아당기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방금 차를 세워서 나왔잖아요. 근데 앞자리는 손잡이가 나와 있는데 뒷자리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앞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해야 열리는 건데, 누구를 태우러 갔을 때 앞자리는 열렸는데 뒷자리는 손잡이가 안 나오면 뒤에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죠. 야야야야, 문 좀 열어줘.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나오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손잡이를 안에 매립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고 났을 때 오류라도 생겨서 안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냥 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뒷자리로 갈게요. 앞좌석에 앉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노면 진동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나타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게 맞는데, 기존의 그랜저보다 뒷자리 승차감이 훨씬 좋아졌냐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생긴 거라던가 크기를 보고 이게 회장님 차로도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뒷자리도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 차를
굳이 G80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G80이랑 견줬을 때 회장님 차로 사용할 만하냐? 라고 했을 때도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승차감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릎 공간이라던가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지금 운전석과 비교했을 때 조수석이 상당히 뒤로 와 있는데도 일단 무릎에 주먹이 1개 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하게 앉아 오셨네요, 감독님께서. 근데 뒤에서도 이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요, 버튼을 누르면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딱 꺼내면 우리 회장님도 사용하시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앞에 있는 좌석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요, 이 앞좌석이 앞으로 쭉 당겨졌는데요, 그리고 무릎에는 지금 주먹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의자가 살짝 젖혀지면서 엉덩이에 있는 시트는 앞으로 쭉 나가니까 기울어지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눕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다가 안으로 움푹 파여서 머리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끄트머리가 살짝 닿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빼면 시트가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리클라이닝 기능은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리클라이닝 있는 상태에서 앉으면 대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살짝 스칠 정도로 닿으실 것 같아요. 뒷자리에서도 고급감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트 뒷모습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어 놓기 쉽거든요. 특히 이런데 가죽이 울기 쉬운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쪽에 있던 뒷주머니 생각해 보시면 위에는 무슨 고무줄로 해놓은 것처럼 쭈글쭈글한 모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 굉장히 그냥 판 위에다가 가죽을 덧대놓고 가운데는 고무줄로 마감을 해서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저기서도 고급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뒤에 있을 때 햇빛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야겠죠. 지금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창문 버튼을 한 번 더 위로 올리면요, 이렇게 선바이저가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선바이저가 먼저 내려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지금 커버가 덮여 있어서 선바이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선바이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로 넘어가 볼까요? 기사님, 세워주세요. 그랜저의 트렁크는 현대마크 여기 윗부분을 누르면 열립니다. 당연하게 전동식이고요. 안쪽 굉장히 깊게 되어 있는데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줄자를 쭉 밀면 깊이 115cm 나오고, 최대 가로폭을 재면요 한 140cm 정도 나오니까 사람도 쪼그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골프백도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최근에 나온 이런 세단류들은 트렁크들이 해치 스타일로 창문까지 쭉 열리게 돼 있어서 깊이 있는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이 조명을 제일 깊숙이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물건을 무거운 걸 안쪽에 넣어 놓는다면 꺼낼 때 허리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신형 그랜저의 문은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약하진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기에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신형 그랜저의 키입니다. 현대 마크처럼 딱 생겼고 전체적으로 조약돌 같은 실루엣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으로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넘어서 보통 이런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건전지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 안쪽에 보조키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키에는 보조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키를 따로 이렇게 줘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키홀더에 물리키랑 전자식키를 2개 다 연결해서 다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물리키 안 들고 다니시면은 만약의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리키를 여는 게요, 이렇게 앞문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던 게 나오면 이걸 빼서 여기 아래 홈이 있거든요. 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에 키를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가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요즘 차들 대부분 웰컴 라이트라고 하죠. 차에 고객이 가까이 가면 이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를 반겨주는 거. 이 차도 웰컴 라이트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예쁘다. 그런데 보통 전자식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은 차 문이 열리면서 웰컴 라이트도 켜주잖아요. 이 차는 내가 직접 키를 눌러야만 웰컴 라이트가 켜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키를 누르고 가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키를 이쯤에서 이렇게 누른다, 그럼 웰컴 라이트를 못 보실 겁니다. 자, 이런저런 단점들을 얘기했음에도 그랜저는 좋은 차가 분명합니다. 이번에 디자인도 굉장히 중후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실제로 판매량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시중에는 이런 차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차와 비교될 수 있는 것, 일단 외제 차량도 많이 비교하시니까 BMW로 가면요, 같은 가격대에 있는 게 3시리즈예요. 그래서 사실상 돈으로 놓고 보면 수입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랜저가 월등히 앞서 있는 건 같고요. 그러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 뭐 같은 그룹 내에 있지만 기아의 K8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K8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게 신형이고 더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같은 옵션을 적용했을 때 가격이 이 차가 600만 원 정도 더 비싸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신형 그랜저를 보면서 기대되는 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곧 신형 산타페도 나올 거고요. 신형 소나타도 예정되어 있는데 디자인 유출된 것들 보면 이런 디자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차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차들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너무 비싸지지만 않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자동차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